우리 대부분이 거쳐왔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게 될 곳, 바로 학교라는 시스템이죠. 이번 시간엔 이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왜 개인의 성장을 돕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줄 세우고 등급을 매기는 기계가 되었을까요? 자,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는 보통 학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육이라는 믿음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현대사회 학교 시스템에서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은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기능을 위한 아주 효율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진짜 기능이 뭐냐? 바로 선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또 걸러내는 거대한 장치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선별 시스템은 대체 뭘 기준으로 돌아갈까요?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지성이나 창의성?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더 빨리 외우는가, 누가 더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정해진 규칙에 가장 잘 순응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우리는 흔히 시험이 한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험이 측정하는 건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험이라는 특정 게임에서 이기는 기술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시험 보는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새로운 문제 유형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지, 또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실수를 관리하는 능력까지. 사실 이건 전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지 그 사람의 잠재력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효율적인 선별 시스템 안에서는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진다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공감한다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 이런 정말 중요한 인간적인 자질들이 오히려 평가를 방해하는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처럼 취급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차갑고 효율적인 기계가 그냥 누군가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특정 시대의 어떤 압도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구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좋은 기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배치하는 데 쓸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사회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 겁니다. 이 문장이 당시의 그 차가운 논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냥 줄을 세워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과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지표로 빠르고 간단하게 줄부터 세우자는 거죠. 효율성이 공간보다 앞서게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줄 세우기에 표준화된 시험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적은 비용으로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보여주니까요. 정말 완벽했죠.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효율성이 우리 각자에게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의 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시스템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치러야 했던 그 비용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아주 주관적인 존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고유한 이야기는 점점 지워지고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고유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나의 복잡한 개성 대신 점수로 평가받고, 그리고 마침내 나의 무한한 가능성은 등수라는 단 하나의 숫자로 규정되고 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측정된 결과물이다. 어쩌면 이 생각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교훈은 바로 탈락에 대한 공포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괜찮아, 너는 다른 방식으로 뛰어날 뿐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 너는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죠. 이때부터 인생은 성장의 여정이 아니라 탈락을 피해야만 하는 생존게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탈락의 공포는 결국 리스크 회피형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실패할 것 같은 모험은 아예 피하고. 둘째, 혹시라도 실패하면 철저히 숨기고. 셋째, 오직 성공이 보장된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이렇게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또 비판하면서도 왜 근본적인 변화는 이렇게나 더딘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비판자인 동시에 가장 충실한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서열화 시스템의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정작 대학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이 시스템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줄 세우기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그것이 단지 기득권을 위한 권력 구조에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공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불안감을 관리해주는 가장 손쉬운 장치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 이 명확한 서열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 낡고 삐걱거리는 기계에 여전히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